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도일님께서 정말 또 어렵게 결정하셨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도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친누나가 정신적인 어떤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게 말로만 들었던 빙의일까요?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겪고 계신 가족분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여러분들 또한 또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도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일님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자체는 어떤 설명보다는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바로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에피소드처럼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기억나는 대로 일련의 사건을 이제 아까는 좀 두서없이 설명을 했다면은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충격적이게 느꼈고 기이하고 약간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한 건데 제가 혼자 겪고 있는 게 아니고 가족 공동체, 엄마, 아버지, 저, 누나 이렇게 4명 중에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다 겪고 있는 이야기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증세 시작된 거는 7년 전, 2014년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군대를 입대할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이거 당장 오늘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증세 또한 지속되고 있고 이제 그 와중에 조금 일반 정신질환 쪽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 네, 일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태 돌비님 사연을 많이 보는데 네, 그 사연 중에 저의 이야기와 되게 흡사한 사연들이 많았고 또 저 또한 이제 그걸 보면서 혹시나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모르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보도 했어요. 네. 어떤 분의 이야기가 좀 많이 와닿으셨나요? 한현님 사연이었습니다. 아, 한현님 그 어머니. 예, 맞습니다. 예. 아, 맞지. 어머니도 그러셨지. 예, 너무 흡사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 이야기를 보고 나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과거에 문제가 많았을 시점에 왜 그렇게 해결 조치를 안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우울증 약을 먹어봤고 치료도 다 됐어요, 저는. 근데 네. 저는 당연히 누나도 이제 사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가 되겠지. 또 약을 잘 먹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호전이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도 옆에서 많이 얘기도 듣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우선 제가 좀 사연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네, 네. 이 얘기를 듣는 도중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요즘 조금 이제 아파트 사시거나 빌라 사시더라도 요즘 잘 돼 있잖아요, 리모델링도.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주 시골이에요. 진짜 아주 시골. 네. 완전 진짜 마을 같은 데거든요. 단독주택이고 예. 이제 시골 할머니 집 생각하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 천장에 막 쥐도 뛰어다니고 두두두두 막 이렇게. 예. 그리고 막 뭐 쥐 그 소리 들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막 쥐가 갉아먹는 소리도 엄청 커요. 네. 방음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집에 산 지 14년째거든요. 네. 14년 정도 살면은 도사가 돼요. 집에서 네. 이제 네. 무슨 소리가 나면은 무슨 소리인지 확실히 알고, 아 이건 이거고 이제 이건 이거고 딱 이렇게 다 알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사진 한번 제가 방송을 보고 있지 않아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시골집인지. 지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이게 이야기에 그 관련된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말씀하신 그 집 자체가 요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아는 그런 시골집 배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대문인 것 같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오면, 네, 여기가 밤 되면 좀 무섭긴 하겠네요. 제가 거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이제 거기가 음. 옷장처럼 쓰는 곳이에요. 예. 잠을 자지는 않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서서 찍은 거예요. 턱이 약간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철문 같은 게 보이시죠? 그게 이제 화장실. 그리고 오른쪽에 철문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거기는 들어가면은 그냥 통로? 서로 방이 다 연결되어 있는 통로 같은 곳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통로 같은 게 나와요. 여길 막아두셨네요, 근데. 그쪽 길은 아예 안 써요. 왜냐면 밖으로 나가는 길이긴 한데 뒤에 텃밭 같은 게 살짝 있거든요. 네네.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네. 아예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진 찍은 시점에서 바로 오른쪽에 제 방이 있고 바로 오른쪽이에요, 진짜. 그리고 한 3걸음 걸어가서 5걸음 안 돼서 바로 누나 방이 있고 그 사이에 거실과 주방이 같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집 구조가 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옛날 그 조선시대 초가집처럼 보시면은 그 문만 있고 마당이 있잖아요, 원래. 네. 마당이 아닌 거실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도 다 들려요. 저희는 대화 소리도 방음이 안 돼요. 약간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생활적인 게 없다고 보면 되죠. 네. 대화가 다 들리니까. 그럼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누나의 증세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환청이에요. 환청. 이제 누나가 항상 집에서 환청을 주로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환청의 증상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자신한테 욕을 하지 않았냐, 아니면 방금 누가 욕을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오호, 예. 이제 어머니나 저가 이제 뭐 대화를 하진 않지만 집에서 크게 저는 대화를 많이 안 해요. 말이 없는 편이라 네. 말수가 없어요, 집에서 저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뭔 말을 하면은 갑자기 누나가 방금 뭐라고 했어? 방금 X발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 이제 당황하시는 거죠. 예. 뭔 소리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도 듣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예. 아니라고. 이제 그런 말 안 했다고 이렇게 넘겨요. 네. 이제 이게 제일 기본적인 증상이고요. 이런 건 진짜 매일 거의 달고 살아요. 한 달에 이제 30일 중에 20일은 거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약간 이거는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예. 저도 이건 공포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요. 우선 집에 누나랑 제 방이랑 가깝다 했잖아요. 무슨 소리가 나면 다 들려요. 누나가 이제 가만히 누워 있어요. 보통 집에서 저랑 있을 때는. 네네.
뭐 특별한 행동을 하진 않아요. 저랑 있을 땐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유독 저랑 있을 때만은. 네. 그러면 제 누나가 헛소리 이제 듣는 거죠.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 그러면 이제 저는 무슨 소리야? 안 들렸어. 왜냐면은 누나한테 이제 나도 들렸어 이러면은 누나가 겁을 먹잖아요. 아, 네. 저도 무섭기도 하고 또 항상 집에 누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나 밖에 약속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고 일하면서 그렇지. 집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혼자 있거든요, 누나가. 그럼 그때 너무 공포감이 조성될까봐 저는 항상 모른 척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그거죠. 누나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진짜 들은 거예요. 이게 쥐가 두두두 뛰어다니는 소리가 아니고 네. 삭삭삭 걷는 막 긁는 소리도 아니고 그 네. 약간 방과 방 사이에서 누가 인위적으로 쿵 하고 치는 소리. 퉁 치는 소리라고요? 그쵸? 이렇게 막 쿵 치는 소리가 나요. 예.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야 뭐 쥐인가? 이랬는데 이게 한 번 난 게 아니라 한 막 몇 번 나요. 딱 그 타이밍에만 나거든요. 그게 그 약간 집중한 그 타이밍에. 네. 그러면은 누나도 들어요. 그걸 저도 듣고. 네네. 근데 그게 거기서 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시골집 사신 분들은 제 말이 좀 이해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천장이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천장과 천장이 아니라 벽 사이에 공간이 없는데 그 벽을 툭 치는 느낌이거든요. 네. 누가 인위적으로. 그런 약간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크진 않는데 들을 정도. 네. 그런 소리가 막 나면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집 분위기가. 오. 약간 집 분위기 자체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몸의 기압이 올라간다고. 예. 기압이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현상 아시죠? 약간 그런 것처럼 보진 않는데 이제 거실 쪽에서 뭔가 툭 이런 소리가 나요. 떨어지거나 움직이거나. 심할 때는 그랬었거든요. 네. 다 들리니까 누나도 저도. 근데 이거를 의식을 안 해요. 저는 일부러 유튜브를 예. 일부러 보면서 웃어요. 일부러 웃긴 걸 보려고 하고 진짜 무섭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부러 웃긴 걸 보고 하는데 막 그 고조되는 거예요. 제 자체가 예. 막 가위나 이런 게 아니라 깨 있어요. 남들이랑 카톡 잘하고 있고 일부러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머릿속에 울려요. 그 소리가. 예를 들자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제가 뭐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몸에 열이 많이 날 때라던가 아니면 피곤할 때만 그래요. 딱 잠들려고 할 때나 잠들기 전 딱 그 느낌 아시나? 네. 잠들 것 같은데 하면서 몽롱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전기가 온다고 해야 되나? 그 텔레파시처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목소리가 머리에 때려 박혀요. 그냥 네. 귀에 박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꽝 하고 울리거든요. 예. 저는 항상 똑같은 대사예요. 제 주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철수가 있고 유리가 있으면 그 목소리도 아직도 기억나요. 똑같은 목소리거든요. 그 약간 남자 예. 그 귀신 목소리 들어보셨죠? 보통 옛날 남양 특집 할 때 예. 그 여성과 남성이 섞였는데 남성 목소리가 좀 더 강한 거.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철수 죽여야 돼. 쟤 죽여야 돼. 이런 말이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머, 예. 주입식으로. 이게 제가 뭐 이거 듣고 이게 아니라
저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예. 근데 이게 좀 심할 때는 제 입으로도 이 말이 나왔어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막 하면서 얘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막 고개 막 저으면서 일어나서 막 그랬었거든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저까지 이제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공명한다고 해야 되나? 아, 심각하다. 예. 그렇죠. 누나하고 동조가 되는 거죠. 그 느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내가 누나한테 동조되면 안 되겠구나. 나까지 잘못되는 게 느껴진다. 이게 좀 심하더라고요. 이거는 최근에도 그랬어요. 한 며칠 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똑같이. 이게 우선 기본적인 환청 증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엔 안 그러는데 한참 이제 누나가 한 증상이 보이면은 몇 달 동안은 그래요. 몇 달 동안. 이제 하나의 또 증상 중 하나가 이제 누나가 집에 있으면서 7년째 지금 집에만 있어요. 아이고야. 사회적인 생활을 당연히 못하죠, 지금. 그냥 단절됐구나. 그쵸? 어머니가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항상.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집에 거의 없고, 네. 근데 이제 한참 제가 일 쉴 때 그랬어요. 일 쉴 때. 집에 오면은, 아니면 제가 집에 있을 때, 저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야, 도일아, 너 쌍둥이지? 너 5명이지? 너 새쌍둥이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뭐야? 예? 너 아까 나갔잖아. 근데 왜 집에 있어? 아까 너 5명 중에 1명 너 죽었어, 밖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다. 나 한 명이고 그거 잘못 생각한 거다.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겨요. 이거를 한 3달 동안은 맨날 그랬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예. 너 아까 밖에 있었다. 너 왜 집에 있냐? 아까 나간 거 아니야? 너 나갔잖아. 너 아까 죽었어. 너 5쌍둥이인데 엄마하고 막 다 아빠하고 나 속이는 거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일반적인 상식 사람 선에서 들었을 때 제가 멘탈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걸 어느 정도는 수용은 하는데 귀신은 안 믿어요, 제가. 네네네. 미신은 믿거든요. 이제 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건 믿는데 귀신은 안 믿어요. 근데 아주 무섭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 들으면은 예. 갑자기 누워있다가 돌비님한테 와가지고 돌비 너 아까 화장실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돌비님은 방 안에서만 있었는데 예. 막 돌비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완전 당황하는 게 아니라 벙쪄요 이게. 그렇죠. 이런 상황이 거의 한 3달 정도 반복됐고 이제 또 다른 증상으로는 저는 이게 좀 기이했어요. 이게 제 화장을 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여자가 화장을 하면은 뭐 옅게 할 수도 있고 짙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화장이 하얗게 얼굴을 하얗게 해요. 새하얗게? 매일. 네, 그쵸. 예. 제일 하얗게 하고 꼭 립스틱은 제일 빨간 걸로 해요. 예. 이제 화장이 뜨잖아요. 그렇게 하얗게 하면 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약간 둥둥 떠다니는 느낌의 얼굴로 저한테 와요. 오. 그러면은 항상 물어봐요. 어때? 나 예뻐? 나 예뻐?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예. 눈이 있잖아요. 예. 이게 초롱초롱한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썩은 동태 눈깔도 아니고 몽롱한 눈빛. 약간 약에 취한 사람의 눈빛. 초점이 없어요. 와. 나 예뻐? 그러면은 보지도 않아요. 저는 일부러 눈도 안 마주쳐요. 괜히 빨려들까봐.
네. 뭔가 느낌이 그래요. 그냥 본능적으로 보면 안 된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2시간을 반복을 해요. 이야. 계속 옷 갈아입고 계속 화장하고 그 몽롱한 눈빛으로 그 2시간 정도 하다가 자요. 예. 이거를 한 또 몇 달 동안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또 저는 이게 진짜 이상하다 느꼈거든요. 네. 아무리 사회와 단절되고 이게 정신질환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을 꾸미는 거 저 이해해요. 네. 생각보다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네네. 몽롱하다는 게 눈이 뭔가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눈빛이 그리고 다르다. 그쵸. 진짜 달라요. 이게 돌비님 네네네. 지금 방송하실 때 눈빛 있잖아요. 거기서 힘이 완전히 풀리고 초점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대답만 하는 거예요. 나 예뻐? 나 어때?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이게 솔직히 일반 상식적인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쵸. 예. 이게 뭐 저도 많이 알아보고 정신질환 쪽으로도 알아보고 본 사람도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네. 그거는 그 눈빛을 본 사람만 알 수 있죠. 예. 그쵸, 제가 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약간. 아무튼 또 이거 말고 증상 네네.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네. 이게 그 하루에 환청을 듣고 화장을 하고 심할 때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이 있어요. 단 음식, 초콜릿, 과자, 사탕, 밥, 젤리 이런 거 있죠. 예. 엄청 먹거든요, 이거를 진짜. 그걸 막 미친 듯이 드세요? 그쵸. 지금은 좀 덜한데 불과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 먹었어요. 밥을 특히. 초반에는 진짜 심했고요. 예. 지금 살도 엄청 쪘거든요, 누나가. 이게 저가 좀 피지컬이 돼요. 예. 일반 남성보다 많이 먹고 확실히 많이 먹어요. 제가 뭐 라면 5개는 그냥 먹으니까 이야, 예. 배부르게. 근데 제가 봐도 아니 이걸 이렇게 먹는다고?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어머니가 항상 음식을 해주셔요. 저희 집은. 예. 그럼 엄마한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약간 안 좋은 상태에서 막 뭐라 해요. 계속. 이제 이걸 제가 연결시켜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막 이 증상들을 계속 있다가 갑자기 멈춰 있다가 한 10분 뒤에 엄마 나 배고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엄마 나 배고파. 엄마는 이제 밥을 해주시죠. 예. 밥을 먹어요. 먹고 거의 보통 2가지 경우인데 자요. 아니면 누워있거나. 근데 자더라도 금방 뒤에 일어나요. 네. 일어나서 그 몽롱한 눈빛으로 또 막 뭘 먹어요. 꺼내서 냉장고에서. 엄마. 그리고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저희 집에 방음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방에서 누워있으면은 이 소리가 다 들려요. 저희 집은 진짜 냉장고 여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에서 참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 집에서는 절대 못하죠 이거. 네네. 그래가지고 누나가 냉장고를 열어요. 새벽에 한 3시? 2시? 그럼 열면은 사놨던 거를 꺼내는 소리가 들려요. 부스럭 봉지 뜯는 소리. 그러면은 제가 이제 누나 뭐하지? 또 먹나? 이런 생각만 해요. 부정적으로. 저도 짜증나니까 솔직히 이게 지속되면 솔직히 힘들거든요. 가족도. 그렇죠. 제가 한 2년은 거의 누나를 이제 케어해 줬었거든요. 네. 얘기 다 들어주고 항상 얘기했어요. 왜냐면 정신질환은 얘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한 5년이 넘다 보니까 저도 포기를 했어요. 제 인생 살라고. 네. 근데
가서 보면은 봉지를 뜯고 이제 그 상태로 잠든 거예요, 먹으면서. 이게 웃길 수도 있는데 깨서 잠도 제대로 안 깼는데 그걸 꺼내서 먹다가 자는 거예요. 예. 단 음식들만. 밥도 그렇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요즘에는 좀 달라요. 요즘엔 또 다른데 요즘에 좀 제가 봤을 땐 폭력적으로 아하. 욕설이나 폭력적인 게 좀 심해졌어요, 요즘에. 네. 이제 제가 이제 녹음본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거 녹음본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만 미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관찰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사람 관찰을. 네. 가족이 됐든 주변 사람이 됐든 항상 관찰을 해요. 네. 뭐 제가 아무래도 정신질환 한번 알아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약간 그런 게 좀 예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도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걸 항상 특정 시간대에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보통 11시에서 뭐 1시 뭐 이거를 축시라 하나? 네. 뭐 막 그런 거 자시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때 시간을. 네네. 아무튼 막 그때 항상 많이 그러고 항상 이때 이제 엄마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몰래 방에서 녹음만 하는 상황인 거고 욕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거 정도면은 한 30%? 40%이 격앙된 상태가. 이야, 이게 만약에 지금 이거 녹음본 보면 이게 30%밖에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쵸. 말하는 것도 아, 욕하는 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녹음을 듣고 욕도 좀 일반인이랑 달라요. 아까 제가 네네. 얘기했듯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드릴게요. 너무 심해가지고 욕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막 뭐 폐륜스러운 욕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 이 녹음본에는 당연히 폐륜이지만 한번 이거 들어보시고.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네네. 제가 이 사연을 받고 나서 도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다. 하나는 정신병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그 의견과 하나는 빙이다. 라는 의견 두 가지로 나뉠 거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병원에는 가셨던 건가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네. 7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고요. 약도 다 바꿔가면서 다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7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쵸.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도 몇 개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네. 얘기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제가 이 녹음본을 한번 틀어 드릴게요. 지금 잠시 도일님 말씀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쓰레기는 완전이고 쓰레기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나가 뒤져 그냥. 죽여버리기 전에. 뭐 이런 X가 진짜 악마 보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죽이든가 죽여. 죽이든가 죽이라고. 죽이든가 죽으라고 그냥. 아니 꺼지든가.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 형제자매들 죄 덮어주려고 내가 너 나 아니? 그래서 나 키웠어? 아니면 너 부모님 뭐 감춰주려고 나를 낳아서 키웠니? 그치? 내 존재가 너한테 뭐니? 어, 이게 소리가 뭔가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신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아, 근데 소리가 작게 들리긴 하지만 다 들리네요. 뭐라고 하시는진. 그쵸. 방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것도. 와, 잠깐만. 지금 제가 들은 내용은 이제 꺼지라. 어머니한테 그쵸. 꺼져라. 네가 날 키웠냐? 네가 뭔데? 뭐 네가 날 뭘 키웠냐? 뭐 내가 무슨 존재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욕을 하시면서. 그쵸. 뭐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뭐 아까 뭐 얘기했듯이 말도 안 되는 뭐 친척들 가족들 같이 운운하면서 욕을 하고
이게 30%예요. 그리고 그치. 욕을 예. 하는 게 좀 특이해요. 일반 욕이 아니라 제가 좀 지금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뭐 자기한테 감시하고 막 죽일라 한다? 예. 어떻게 할라 한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게 엄청 많고 욕 중에서도 그냥 욕을 그냥 막 쌍시옷 막 미친놈 이런 게 아니라 뭐 누구를 이제 막 그 흉기로 어떻게 해하려고 하면은 얘기를 해요. 네. 나는 뭐 얘를 뭐 몸 부위 뭐 식도 어디 뭐 어디 해가지고 막 다 그거를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게 막 찢는다. 어. 아무튼 막 진짜 심해요. 이런 얘기가 엄청 많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면은 아들이잖아요. 그쵸. 가만히 못 있거든요. 저는 제압도 몇 번 해봤는데 예. 이제 저한테 욕을 하는 것도 저는 이 소리 듣고 그냥 우리 가족은 끝이구나. 다 포기하고 내가 이거를 해결해버리고 나도 그냥 속죄를 받고 살면 되겠구나 이 생각까지 할 정도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 진짜 이거는 저도 그 친구들끼리 뭐 장난을 욕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부모님 놀리고 그런 것도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한테 그러는 누나는 너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해서 이 자식들 낳는 것까지 보고 있다가 다 해야 할 거라고. 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솔직히 그 말 들으면은 벙 쪘어요. 그 말 듣고 솔직히 엄청 흥분한 상태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에 답변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냥 화를 내고 말지. 그리고 이 말들이 평소에 부모님한테는 그래요. 엄마한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고통받은 거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한번 고통받게 해줄게. 보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지금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반반이에요. 그냥 정신질환이다. 아니면 빙이다. 이렇게 반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증상이 너무 유사해요. 그렇죠. 저도 예. 지금 이거를 판단을 못하고 옆에서 보는 저조차도 근데 제가 이걸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자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비하인드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좀 긴데 우선 누나가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잘. 그렇죠. 네네네. 이게 기억을 편집된다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편집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자기가 어제 뭘 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뿐만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일도 기억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거의 허다하고요. 제가 요즘에 원래 신경을 솔직히 안 썼어요. 이런 거를.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손 놓고 있었다가 요즘 좀 다시 보고 있는데 네. 이거 좀 집안 얘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들은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친척분들 중에 얘기했던 게 분명히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 좀 친가잖아요. 저희 쪽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아예 이제 무당 쪽에는 관련도 없고 정말 잘 내려온 약간 그런 집안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어머니 쪽 집안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머니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어머니네 쪽이 한 뭐 6남매 8남매 약간 이런 건데 나이 네. 되게 많으신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 잘 안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8남매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8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한 가족은 독실한 이제 종교 집안이라서
거기 나무 일었고 잘 됐어요. 한 나머지 7집안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다 잘못됐어요. 이제 잘못됐다고 하면은 뭐 바람, 거의 이제 바람도 심한 수준이죠. 집이 안 들어오고 뭔가 가정의 가정사가 불화. 다 불어나는 거,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다 누가 객사하거나 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명씩은 꼭. 돌아가셨구나. 그쵸?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몇 살 못 넘고 진짜 이상해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 근데 갑자기 우리 누나도 이상하고.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었던 게 누가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외할머니가 어떤 무당분을 알았었대요. 네. 근데 그 무당이 제가 이게 왜 자꾸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어머니한테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니다. 예. 그런 일 없었다. 뭔 소리냐. 근데 저는 계속 그 기억에 남아요. 그 무당이 말하기를 되게 부정적으로 집안을 안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예. 그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 계속. 그리고 저희 누나가 아버지 아는 스님 해가지고 뭐 돈도 막 해서 해봤는데 결론은 안 됐죠. 퇴마를 한번 해봤다는 왜냐면- 건가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때 아마 군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타지 가서도 살았었거든요. 전역하고도 이게 그런 것도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돈도 막 몇십 막 이런 돈이 아니었어요. 돈백 약간 이런 거였고 이제 제가 저도 좀 기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당 이런 막 이런 미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신기 네. 아니면은 이제 조금 순화해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직관력이라고 하죠. 이게 진짜 좋은 편이거든요. 네. 특히 중학교 때 뭐 중2병 걸린다고 하죠. 그때 진짜 심했어요. 저는 이제 막 집이 하도 시골길이다 보니까 약간 본능적으로 기운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니까 네. 뭐 혼잣말로 걸어가면서 막 땡땡 막 욕하면서 놈들 한번 와봐라 눈 부릅뜨면서 지나가면서 맨날 그랬어요. 진짜 맨날 네.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항상 옆집에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그 옆집 할머니네서 맨날 잤어요. 제가 네. 중학교 내내. 그리고 제가 20살 좀 넘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고요. 제가 뭐 항상 이런 집을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무당집을 가는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몇 번 안 가봤어요. 2번인가? 예. 첫 번째는 이제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무당이셨는데 이제 가자마자 저보고 이제 너는 남자가 아니다. 어? 여자로 태어났어야 됐다. 근데 너는 남자로 태어난 거다. 그 말을 보자마자 했어요. 예. 그리고 제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너는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 그분이 수호신이다. 근데 이 지금 무당 첫 번째 뵀던 그 부모님 분도 그 말을 하셨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예. 저는 원래 할머니가 물 떠놓고 절하고 비는 거 이제 막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 절에 가서 네네. 비는 거. 그 할머니가 매일 하셨대요. 이제 막 제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진짜 뭐 몇 가지 사건을 좀 얘기하면은 친구 중 한 명이 있는데 지금도 친해요.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막 그거 하잖아요. 불량 행동 뭐 오토바이에 네. 그거 할 때 유난히 그날 그 뒤통수가 엄청 시렸어요. 그 느낌은 아직도 살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뒤통수 전체가 막 엄청 시려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오토바이를 타러 간대요. 빌려서 저희 거를 이제 그래서 근데 원래 안 그러는데 그날따라 야 너 가면 안 된다.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사고 난다니까? 진짜라고. 갔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네. 뭐 이런 거 말고도 저는 뭔가 그게 확실하게 오진 않는데 느낌적으로 많이 와요.
약간 좀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 솔직히 저는 좀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걸 좀 겪다 보니까 정신질환 쪽으로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네이버에 이 증세랑 거의 흡사한 증세가 있어요. 그걸 네. 요즘에 한참 사회 이슈적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공황장애나 정신분열증 말고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증인데 조현병이라고 하죠. 요즘 바뀌었죠, 조현병으로. 예. 그쵸. 너무 똑같은데 또 막상 보면은 또 그 빙의 증상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당연히 치료는 받고 있고 문제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무당집 솔직히 함부로 못 가겠어요. 맞아요. 괜히 저 때문에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이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젠 진짜 현실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시점이라서 네. 이걸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젊으니까 제일. 그럼 이걸 봤을 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예. 잘못되면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고. 근데 또 찾아가기엔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이거를 제보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이래서. 이거 이야기 자체가 도일님 가족분들 선택에 따라서 정말 커질 거예요. 그죠? 좀 지금 지금은 솔직히 음, 증세가 요즘에는 타겟이 바뀌었어요. 누구한테로요? 주변 사람,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 이제 그러면서 요즘 주 증세가 뭐냐면 밖에 나가잖아요. 네. 병원도 다녀야 되니까 엄마는 일하고 저도 일하고 아버지 당연히 안 계시니까 혼자 가야 될 상황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이나 어디 가면은 멀리서 친척 사람 누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지금 연락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멀리서 자기 보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무시하고 일부러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갔다. 저는 솔직히 이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정신질환 쪽이면은 진짜일 수도 있거든요. 워낙 동네가 좁아요 여기가.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냥 저주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욕 약간 그런 거 요즘 욕하는 것도 좀 바뀌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약간 집안일 쪽으로 뭐 빨래, 설거지 그리고 어머니 일하고 오면 솔직히 치워야 되잖아요. 어머니도 저도 밥을 안 먹고 당연히 새벽에 누가 밥을 먹어요. 저녁에 늦은 시간에. 네네. 근데 밥을 먹고 다 해놓으면 또 안 치웠다면서 막 약간 구박하듯이 할머니? 약간 시어머니처럼 요즘엔 또 그래요. 근데 아이고.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네네. 제가 이거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지 일주일 됐어요. 딱 지금 이런 식으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딱 지금 정상 됐어요. 오? 전 그게 진짜 무서워요 지금. 뭔가 제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맞다. 딱 아. 어제부터 정상 됐어요 지금. 와, 소름 쫙 돋았네, 마지막에. 나 이거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와. 눈빛도 초롱초롱해지고 어제부터 딱 아, 귀신이 생각 읽는 게 맞구나.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귀신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너무, 지금 진짜 딱 완전, 어제부터 네. 오늘 그러니까 원래 엄마가 단둘이 있으면 엄마한테 항상 제가 욕 나올 뻔막 해요. 제가 있을 때도 그런데 없을 때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근데 어제부터 아무 일 없었대요. 엄마가. 그러니까 도일님께서 본격적으로 무당이든 뭐든 진짜 그쵸. 이거를 박살내야겠다 생각을 딱 마음 먹은 그쵸. 순간, 일주일 안에 딱 처리하려고 지금 마음 먹었거든요. 와, 아침 또 그때 돌비님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원래 안 오다가 갑자기 답장이 오고 갑자기 누나가 정상이 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걸. 예. 일단 도일님, 이게 아직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로 저는 도일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어쨌든 누님 분께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가족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택하기가 정말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일님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병원 쪽이든 아니면 다른 쪽이든. 그 진짜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는지, 지금 어쨌든 그냥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이걸 전부 얘기 안 하셨겠지만 정말 많은 그쵸. 분들, 그리고 또 저 또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이런 게, 어쨌든 우리들은 공포 영화를 보지만 그 공포 영화가 현실로 일어났을 때는 얼마나 힘들지를 그쵸. 본인 또 도일님께서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7년 거의 8년이라는 세월 자체를 병원 쪽으로 다 이미 안 해보신 게 아니잖아요. 정신과든 그쵸. 그쵸. 그냥 이 전자를 계속 하시고, 병원에서는 솔직히 그냥 어떤 병명이다 얘기하고 나아지질 않으니. 약만 주면 땡이니까. 네, 사실 네. 병원 가서도 의사한테 이제 막 밖에서도 그래요. 웃긴 거는 밖에서도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의사한테 막 폭행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이게 제가 얘기 안 한 거가 진짜 많은데 이게 일부분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예. 예, 또 잠을 못 자요. 가족들이 밤에 네. 계속 깨우니까, 계속 깨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죠. 밤에 막 새벽 3시에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자는데 방음도 안 아이고, 되는 집에서 예. 한 3곡 부르고 말면 모르겠는데 1시간 넘게 불러요. 그걸. 일단 도일님, 오늘 여러 네네네네. 가지 이제 증상들과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누님분이 아니더라도 도일님께서 느끼고 경험한 것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도일님뿐만이 아니었을 거고 아닐 거예요. 그쵸. 지금 정말 많은 그쵸.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냉정하게 말해서. 그쵸. 네,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게 분명히 우리 집안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그쵸. 있게끔. 네, 이게 그쵸. 생각보다 커요, 진짜로. 분명히 누군가는 이거를 똑같진 않더라도 이런 증상을 피해보고 약간 공감대라도 있으면 희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네네. 저도 그 한현님 사연 봤듯이 맞아요. 그런 의미로 제보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너무 용기 잘 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좀 좋은 쪽으로 진행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함부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제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도일님.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도 어떻게 됐는지도 들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시작이라 생각해요. 중간 지점 가면 한번 또 카카오톡으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그렇죠. 항상 그냥 단순 무서운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고, 지금 현재도 겪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실 거고, 하지만 분명히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뉠 거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일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정신질환의 일종일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빙의 현상일까? 이 두 가지가 너무 흡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건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예. 둘 중에 어느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제발 어떤 식으로라도 좀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규정님들도 그렇게 또 같이 바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